앞으로의 이 개성공단 재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국제사회 관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다시 남북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큰 이야기인데요. 예. 좀 명확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성공단의 복원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전체 복원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개성공단도 직결됩니다. 예.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너무 큰 주제들이에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를 떠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죠. 첫 번째는 개성공단을 복원할 수 있는 절차는 제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4.27의 그 어마어마했던 감동들이 지금 그야말로 적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리 됐는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바꿀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재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3자 간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미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을 못 바꿉니다. 네. 미국이 국익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북측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남북미 3자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노력을 해서 미국, 북을 만나긴 하지만 그들의 전략, 정책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전략과 정책을 바꿀 수 있겠죠. 네. 평화와 통일이 진짜 국가 전략적 과제라면은 전략의 기조, 정책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네.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정책을.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즉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가라는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핵화 프레임인데요.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문제가 진짜 많았던 정책이라고 봅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은 사실은 온당치 않아요. 비핵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 수단이잖아요. 네. 그럼 평화가 절대 가치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한 비핵화예요.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 이야기는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어떤 것이냐?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해야 되고,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북경협도, 인적교류, 사면학 교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이야기했던 핵 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안 돼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남북과 북의 인적교류, 사면학 교류 아무것도 안 했어요. 4.27, 9.19가 방치되었던 그 기조였거든요. 이것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 회담도 하고 남북교류 협력도 하고 사면학 교류도 하고 금강산 관광, 인적교류, 개성관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아요. 핵 문제는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맞아요. 그러면 평화의 문제로 오면 우리는 당사자, 주체적 능동자가 될 수 있겠죠.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체적 능동적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책 중심 추계 변화입니다. 이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비핵화의 문제는 한미 공조, 즉 한미 동맹, 한미 공조 제재의 틀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평화의 틀로 넘으면 때에 따라서는 민족 공조, 남북 공조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 평화의 프레임을 좀 보는 거거든요. 이 인식의 전환들이 있어야 현재 이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비핵화 이 비핵화 프레임은 굉장히 넌센스였어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내지는 6.12 싱가포르 합의, 2.28 하노이까지 이 모든 일정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회담이었어요. 네. 그 인식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도 적지 않은 정책 결정단인 사람들은 이걸 비핵화회담이라고 그래요. 인식의 오류죠. 미국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있는 인식들이에요. 나이브하죠. 이건 틀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금석 상징으로서 존재한다라는데 그럼 개성공단을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이야기해요. 거의 10중 8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저는 무지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무지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아요. 제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개성공단은 왜 했는가? 평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했었죠.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평화가 우선적 가치였어요. 부차적으로 경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였고 경제를 위한 평화도 물론 성립이 됐습니다. 네. 이 본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본다라면 공단은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리는가? 공단을 운영하는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어요. 기존의 방식은 말입니다. 남측에서 원부자재가 100% 다 들어갑니다. 네, 예. 완제품 100%가 다 남쪽으로 나왔죠. 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가지고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완제품을 북측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이건 제재 위반이 아니잖아요. 남측에서 뭐가 들어가는 게 안 됩니다. 모든 제재는. 그렇죠. 예. 북측 노동자들에게 달러를 주는 것조차도 네. 2013년 제재였지만 개성은 예외였지만 네. 또 그것도 얘기하죠. 북측 노동자들에게 달러 안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거죠. 남측에서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고 나사, 볼트, 너트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위반이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상도 못 해요. 네. 정제유도 안 된다, 기름도 안 된다, 가스도 안 된다. 좋아요. 진짜 돌리는 방법,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진짜 경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북측의 원부자재를 써서 북측에 내놓고 노동력, 북측 노동자 임가공하고 남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남측에, 북측에 있는 남측 자산, 그 사업가들,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해서 북측에 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만들 수 있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 북측의 경제에 기여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공단을 가동하다 보면 이후의 여지는 열릴 수 있겠죠. 예. 이 발상은 사실은 오래된 발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부터 대부분 개성은 안 되라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미국의 반대가 저렇게 엄청난데 뭘 한단 말이야. 라는 인식이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갖고 있어요. 이건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애초에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진짜 평화와 한반도의 경제 번영이었다라면은 4년 8개월 동안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매일매일이 저는 정책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개성을 했던 이유는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 통일체제로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나이브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매일매일은 닫았던 매일매일과 똑같은 정책 실패다라고 보고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대우각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의아함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제재 면제를 받아서 계속 지급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도 제재 면제였던 맞습니다. 것에는 변함이 맞습니다. 없으면 명확하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소위 말하는 대량 현금, 벌크 캐시 예, 예. 그 뭐 몇 불 좋다도 벌크 캐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2013년 제재예요. 예, 예. 그런데 개성공단 북청 노동자들은 이 제재로부터 예외였어요. 왜? 예. 북청 노동자들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예. 임금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 벌크 캐시다 적절치 않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청 노동자들에게 달러 안 주면 되잖아요. 굳이 달러 안 줘도 되잖아요. 예. 현물로 주면 되잖아.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북측의 임가공으로 본다라면은 북측 노동자들에게 굳이 남측의 업주가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북측의 원부자재를 써가지고 북측에 예, 예. 내놓는다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줘도 되잖아요. 북측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죠.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단의 본리적 가치, 평화적 가치 실현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무궁무진하죠. 예. 아니 두 번째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제품 하나도 생산 안 해도 돼요. 남북의 스타트업 협력을 개성해서 인큐베이팅을 하면 됩니다. 남측의 ICT 과학 기술자들, 북측의 예. 프로그래머들 만나가지고 예. 만나서 대화만 해요. 사업 구상만 해. 아, 예. 24시간 주구장창 거기서 먹고 같이 토론하고 논쟁, 사업 프로젝트 짜고 해가지고 그걸 남측에서 하든 북측에서는 관계없고 그런 과학기술자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마당을 예, 예. 24시간 마련해주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머리를 나누는데 제재할 수 없어요. 예. 이것도 방법이죠. 예. 이런 방법들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 남북 관계를 돌파해 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이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의 패러다임, 그렇죠. 목표를 평화로 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다 하위 개념으로 둔다면 그렇죠. 얼마든지 제재가 존재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우리의 그 좀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좀 새롭게 풀어보자. 뭐 이런 것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도 찾아가는 인터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까지 참 좋은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래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끝으로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스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짧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님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단체제는 적지 않은 거짓, 왜곡, 오도 속에서 무지를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분단체제가 우리들에게 무지를 강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이 무지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 관심은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공동체의 삶을 완벽히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이것은 꿈이 아닌 이상이 아닌 우리 목전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 첫 출발은 남북관계와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열린 마인드로서의 관심,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